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일출 명소에는 용의 기운을 받으려는 해맞이 객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또 개혁을 가로막는 이권과 이념에 기반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워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새해 첫날, 여야는 모두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동료 의식을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를 앞두고 군 지휘관들을 만나 언제든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완벽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딸 김주혜와 함께 신년 경축 대공연도 관람했습니다. (2024년) 첫 해가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특히 청룡, 경룡, 백룡, 흑룡, 황룡 중 가장 특별하다는 청룡의 해라고 하죠. 전국의 일출 명소는 푸른 용의 해를 맞아 힘차게 날아오르는 용의 기운을 받으려는 해맞이 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오늘 뉴스7 첫 소식은 박상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수평선에 들이운 구름 위로 붉은 빛이 감돕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찬란한 빛을 발하는 태양이 서서히 솟아오릅니다. 새해 첫 해를 기다려온 시민들은 두 손 모아 소망을 빌어봅니다. 올해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우리 작은 딸이 이번에 이제 수능 치는데 수능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제주 한라산에도 어둠을 뚫고 붉은 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얗게 눈이 내려앉은 설산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면서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지인분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소원 빌었습니다. 가장 뭔가 보람차고 성취감이 큰 산행이었습니다. 갑진년 첫 태양을 맞이한 시민들은 희망과 성취, 행운을 상징하는 청룡처럼 어느 때보다 힘찬 한 해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용띠 시민들은 누구보다 감회가 남다릅니다. 용처럼 좀 비상하게 날아오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올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울릉도와 강원, 포항 등 동해안에는 짙게 깔린 구름이 해를 가려 해맞이 객들은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새해를 맞는 기쁨과 복을 비는 마음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용 중에서도 청룡을 가장 특별하게 본 이유는 용이 돌을 깨우치면 비늘이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변해 청룡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용은 또 12지의 5번째 동물로 12동물 중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이기도 하죠. 갑진년의 의미, 김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꾸라지 용 됐다, 개천에서 용 났다.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이죠. 예로부터 용은 왕과 권력의 중심, 그리고 출세 등을 상징한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입니다. 구름을 품은 용의 모습. 우리 선조들은 입신양명을 꿈꾸면서 마치 용오름처럼 하늘로 올라갈 용을 조각한 연적과 필통을 사용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인 태조 이성계의 파란 골룡포는 5발톱을 가진 용이 감쌌습니다. 강력한 힘을 상징한 용은 중국의 황제도 탐냈는데 때문에 이후 4개의 발톱을 써야 했던 조선은 왕권을 강화할 때마다 발톱 수를 늘렸습니다. 위풍당당한 용이 복을 불러온다고 여겨 정월초 문에 용의 그림을 붙이고 대보름에는 우물에 천물을 떠오는 용알뜨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용이 5가지 복을 들여오는 신령한 동물로 알려졌는데요. 대기를 의미하기도 해서 새해 정월 초에 그 그림을 앞에 붙여서 복을 불러오고 또 재난이나 화재와 같은 것을 막는. 서양과 달리 동양의 용은 문무대왕릉의 전설처럼 바다를 수호하는 존재로 인식됐습니다.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농사 조직의 깃발에도 쓰인 용은 현대에 들어 야구단 이름 등으로 더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12지) 중에 유일한 상상 속의 동물이자 신묘한 동쪽 수호신인 청룡의 힘찬 기란 기운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한 건 민생 회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도 강조했죠. 또 국민을 위해 노동과 교육, 연금 이 3대 개혁을 하려면 이권과 이념에 기반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워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새해 첫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민생의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올해는 재도약의 한 해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민생 경제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한 윤 대통령은 20분간의 신년사에서 경제는 19번, 민생을 9번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만 바라보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년사에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자제해왔던 이념이라는 표현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권과 기득권 카르텔을 언급한 데 더해 이념까지 범위를 확장해 더불어민주당의 86세대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거라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지 않은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여야 양당 대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먼저 새 비상대책위원장을 맞이한 국민의힘부터 볼까요? 동료 시민을 강조해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엔 동료 의식을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로 딱 100일이 남은 총선 승리를 위해 공정하고 멋져 보이며 이기는 공천, 계산 없는 선의의 정책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새해 첫 모습 정태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검정 코트에 검정 넥타이를 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충원에 입장합니다.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한 비대위원장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이어 당 지도부와 원로들과 함께한 신년 인사에선 연평도 포격 당시 주민에게 쉴 곳을 제공했던 사장을 언급하며 동료 의식을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새해 첫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국민 여러분, 좋은 꿈 꾸셨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그런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겁니다. 한동훈표 인적쇄신의 칼자루를 쥔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기준도 제시하며 총선 승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공천은 두 가지입니다. 공천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또 멋져 보여야 하죠. 또 하나는 그 내용이 이기는 공천이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두곤 도이치 특검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총선용 악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 재차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일 대전과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참배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 보수 텃밭뿐만 아니라 호남까지 아우르며 민심 다지기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곧 주인인 나라라며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새해 첫날부터 서울과 부울경을 아우르는 행보도 이어갔죠. 통합의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식은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인사에서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대표는 평화와 민생, 민주주의 위기의 묘안으로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손잡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신년 인사를 마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서울 일정을 마친 이 대표는 곧바로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어진 회동에서 이 대표는 권 여사에게 항상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권 여사는 흔들림 끝에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지혜가 생긴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해 첫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대표의 광폭 행보를 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올해 총선 승부처인 부울경을 꼽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승리의 필수 요소로 꼽은 당내 통합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주축이 된 신당이 오는 4일 창당을 앞두고 있고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탈당도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분당 위기를 앞두고 이 대표는 새해 이튿날인 내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우입니다. 제3지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안에 중앙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고,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그 싸움의 대상에 포함시켰죠. 날짜를 콕 집어 말하진 않았지만 이쪽도 창당 선언이 임박해 보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이달 중순까지 서울, 대구 등 5개 지역에 시도당 창당을 완료하고 이달 안에 중앙당까지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정치 세력 교체에 있다며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제게 있어가지고 이낙연 총리라는 분은 저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또 성품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호 보완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측근인 허은하 의원은 물론 다른 의원들의 추가 합류에 대해서도 각자의 정치적 일정에 따라 차근차근 합류할 거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지자 500여 명과 행주산성에서 신년회를 열고 세과시에 나섰습니다.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며 창당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르게 돼 있는 이 정치 구조에 구멍을 내서 새로운 선택지를 국민께 드림으로써 이 절망의 정치에 희망을 새로 만들고 싶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보도한 4일 창당 선언설에 대해서는 당원들에게 고별 인사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며 4일이란 날짜엔 장소가 예약되지 않았다고 확답을 피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오는 4월 10일, 그러니까 22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엔 유독 장 차관을 비롯한 현 정권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직 출신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많죠. 벌써 알려진 인물만 50명에 달하니까요. 문제는 이 중 험지에 나가겠다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겁니다.
희생 없이 대통령의 후광만 등에 업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차관급 인사는 15명,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행정관 등은 34명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을 제외하면 장관급 수도권 험지 출마자는 손에 꼽힙니다. 장차관 또 수석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참모들에게 도전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부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이 국회로 진출해 국정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잡음도 계속됩니다. 지역에선 이미 출마를 준비 중이던 당협위원장 등 당내 예비 후보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총선을 불과 석 달여 앞두고 전혀 연고도 없고 관련도 없는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과연 유권자들이 환영을 하겠는가? 차관급 수석 비서관 이하에선 텃밭인 영남 지역에 출마가 몰리면서 희생 없이 대통령 후광을 등에 업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내려오게 되면은 해당 지역에서 열심히 또 선거운동을 해왔던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야당에선 공직을 총선용 경력 한 줄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 경력이 실제 총선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이렇게 되면 경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경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여당은 대통령 참모진들의 출마와 공천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경쟁 과정에서의 분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오늘 정치톡도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 기자, 오늘로 총선이 딱 100일 남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대와 우려를 안고 출범한 한동훈 비대위, 시작부터 노인 폄하 발언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비대위원 사태에 이어 모레 오후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정치인의 사과, 머뭇거리다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많지만 재빨리 수습에 나선 겁니다. 오늘 신년 인사회에서 동료의식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예까지 들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에 한 달 동안에 연평도 주민들께 쉴 곳을 제공하셨던 인천 인스파월드 박 사장님 같은 분이 그리고 지하철에서 행패당하는 낯선 시민을 위해 대신 나서주는 용기 같은 것이 동료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식, 역시 정치권에선 익숙치 않은 표현인데 네. 진영 안에서의 통합, 단합에서 한 단계 확장한 개념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이재명 대표는 뭘 강조했습니까? 네, 주권 재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늘 강조해온 말이기도 한데요.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거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착각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마치 내가 어딘가에서 싸워서 그야말로 뺏어온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헌법 1조 2항 정치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정권 심판론은 최대한 강조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또 확장시켜 나가겠다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개된 신년 여론조사 보면요. 내년 총선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지할 것인지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을 지지할 것인지 묻자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정권 심판의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그럼 당장 내일 투표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답변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또 정당 지지율을 묻는 조사에서도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앞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권 심판론이 야당 지지로 올마붙진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그렇게 민주당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공감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은 선거를 이끌 양당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 보셨다시피 또 차기 대권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경쟁도 또 굉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대권 가도의 탄력을 받겠지만 네. 패배한 층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물러날 수 없는 승부이기도 한데요.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은 물론 여야 대권 잠룡들의 운명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한 위원장이 이 대표보다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 위원장이 본격 정치에 발흔들인 만큼 컨벤션 효과가 있었던 건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박빙이면 두 사람 서로 긴장도 엄청 많이 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지난달 29일 만나서 첫 인사를 나눈 두 사람, 오늘은 우연히 만났는데요. 준비 안 된 만남이어서 그런지 미묘하게 어색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분명히 덕담은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상당히 어색해 보입니다. 뭐 계속 만나면 좀 자연스러워질까요? 네, 그런데 새해부터 빨간불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요? 모레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 열리는데요. 지난해와 달리 일찌감치 참석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 결국 불참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김건희 특검법 관련 대통령실에서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이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예, 또 그날 가봐야겠지만 진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 맞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가족과 함께 신년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새해가 되자 딸한테 뽀뽀하는 모습까지 공개했는데 이런 모습과는 달리 대한민국을 향해선 입이 점점 거칠어지고만 있죠. 남북은 동족 관계가 아니라고 한 데 이어 이번엔 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언제든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기정사실로 여기라면서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내 리설주, 딸 주혜와 함께 레드카펫을 따라 입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장례는 격정의 도가니로 화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 축포가 터지고 김 위원장은 딸 주혜에게 뽀뽀를 합니다. 김 위원장이 어제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 관람에 앞서 김 위원장은 북한군 주요 지휘관을 소집해 적들의 무모한 도발책동으로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며 통일도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던 김 위원장.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북한이 대남 사업부문 기구들을 정리하는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강대강 대결 구도를 만들므로써 결국 김정은 체제가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결속을 꾀하는 또 북미 관계 그리고 북중, 북러 관계 중심으로 앞으로 끌고 가겠다는.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새해를 맞아 축전을 교환하고 수교 75주년이 되는 올해를 양국 우호의 해로 지정해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숨졌지만 경찰은 이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위흥업소 실장 등 여성 2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최초 마약 제보자가 업소 여 실장의 지인이자 이 씨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20대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업소 여 실장만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여 실장을 조사하다가 이선균 씨로까지 불똥에 튀었던 거죠.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이선균 씨 사망까지 이어진 마약 사건의 첫 제보자가 유흥업소 실장이 아니라 이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냈다 며칠 전 구속된 20대 여성 A 씨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B 씨와 친했고
같은 건물 아래 위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소 실장 B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B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며 지난해 10월 경찰에 직접 찾아가 B씨 머리카락까지 제출하며 신고했습니다. 꽤 구체적이었던 A씨의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실장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선균 씨의 이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선균 씨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A씨는 이 씨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이 씨 측에 접근해 입막음용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알리려고 협박하셨나요? 5천만 원 받으셨나요? 경찰은 A씨와 B씨가 이 씨를 협박해 거액을 받는 과정에서 공모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복숭아밭에서 일하던 남성이 야생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이맘때 멧돼지는 교미 시기라서 예민하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밭 한가운데 나무가 힘없이 쓰러져 있고 주변에 동물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앞에는 곳곳에 핏자국도 보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세종시 전동면 청남리의 한 복숭아밭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야생 멧돼지에게 들이받친 뒤 물렸습니다. 이곳에서 멧돼지에게 공격을 당한 남성은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옆구리 통증하고 출혈이 있다라는 신고 내용을 받았어요. 지금 중상이셔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4시간 만에 유해조수 포획단에게 사살된 멧돼지는 크기 160cm, 무게 200kg 정도로 다자란 수컷입니다. 겨울철 멧돼지가 깊은 산속에서 내려오는 건 먹이가 많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 지역의 산 곳곳이 개발되면서 서식지까지 파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맘때면 멧돼지가 교미 시기로 예민해져 더 난폭해집니다. 발정 시기에 수컷들이 암놈들을 여러 마리 데리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주변으로부터 무엇이 오던 간에 다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납고 포악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멧돼지를 만나면 등을 보이면서 달아나지 말고 조용히 주위에 있는 나무나 바위에 몸을 숨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새해 첫날이지만 여지없이 전국 각지에선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울진에서는 다세대 주택 화재로 2명이 숨졌고 부산에서는 해돋이를 보러 간 여성이 낙상 사고를 당해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창밖으로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5시 20분쯤 경북 울진군 울진읍의 한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의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아래층에 살던 70대 여성도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5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크게 부서진 채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가드레일도 파손됐고 깨진 유리도 도로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2시 20분쯤 전북 부안군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줄포나들목 인근에서 3.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대원이 들것에 실린 구조자와 함께 줄에 매달려 헬기로 올라갑니다. 오늘 오전 8시 5분쯤 부산 강서구 연대봉에서 새해를 맞아 해맞이를 보고 하산하던 50대 등산객이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뒤 구조됐습니다. 산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헬기 한 대가 물을 뿌리려 긴급 출동합니다. 오늘 오전 9시 28분쯤 경북 경주시 천북면 야산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기상이 좋지 않은 이 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어선들이 우리 서해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척도 넘게 옵니다. 그물 간격이 2cm밖에 안 되는 범장망이라는 불법 어구로 어린 물고기까지 닥치는 대로 훔쳐가니 그야말로 물고기의 씨가 말아가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에 불법 중국어선 수십 척이 떠 있습니다. 해경이 접근하자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도주 중에 계속하여 정선 명령 실시 중이고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에 접근해 특공대가 신속하게 올라탑니다. 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측 수역을 침범했습니다. 제압 완료. 180도 남아하겠어요. 중국어선들은 불법으로 어린 고기까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간격이 2cm로 촘촘하고 길이가 200m에 달하는 그물로 한 번에 수십 톤의 고기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서해 우리 측 해역에 출몰하는 불법 중국어선은 하루 100척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3배나 많습니다. 해경은 서해 전역에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했습니다. 태거가 아닌 중국어선을 아예 붙잡아 압류하고 3억 원의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서해 바다를 안전하고 풍요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호!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불법 중국어선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부산 광안리 밤하늘은 형형색색의 드론쇼로 유명합니다. 이걸 12월의 마지막 날 밤, 그러니까 자정에 한다면 더 멋지겠죠. 이걸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2~3배 가격에 숙소를 예약까지 하며 기다렸는데 이 드론쇼가 취소됐습니다. 그 추운 곳에서 카운트다운을 하며 기다렸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취소된 게 죄송하다며 조금 전 다시 시작한다는 드론쇼까지 20분간 지연됐다가 이제야 방금 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통신장애 때문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수많은 드론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부산 광안리 밤하늘을 밝힙니다. 현란한 모습으로 광안리의 명물이 된 드론쇼가 어제 저녁 리허설까지 무사히 마쳤지만 별안간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공연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공연 시작 직전 함께 카운트다운을 해갑니다. 별안간 공연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특히 드론쇼를 보러 먼 걸음을 한 경우는 아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꼬마, 그리고 호텔 숙박 이제 체크아웃 시간을 조금 늦춰가면서까지 기다리시던 타지에서 오신 분, 그리고 이제 외국인 분들도 계셨는데 부산 수영구청은 공연 취소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30분 동안 어떻게든 공연을 재개하려 했지만 통신장애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청은 하루 늦었지만 오늘 저녁 7시에 다시 드론쇼를 진행한다고 아쉬워하는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드론쇼는 조금 전 시작해 부산 광안리 밤하늘에 무사히 갑진년 청룡이 날아올랐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로 힘든 한 해를 보냈죠. 올해도 만만치 않을 듯한데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덕입니다. 최근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하거든요. 김경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화물이 속속 실립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KE207편. 올해 첫 수출 물량을 나르는 화물기입니다. 반도체 등 미국으로 가는 화물로 기내는 이미 가득 찼습니다. 두 자릿수 한 18% 정도까지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물건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실제 12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세를 보였던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 반등에 성공해 3개월째 플러스를 기록 중입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자동차 수출이 버팀목이 된 결과입니다.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지난해 전체 무역 적자도 99억 7천만 달러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 수출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자신했습니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를 다지는 가운데 위축된 대중국 수출의 회복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그런데 소비가 변수입니다.
수출이 밀고 소비가 당겨야 하는 상황에서 고물가로 인해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거든요.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반등을 시도하려는 우리 경제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공깃밥 한 그릇에 2,000원이라는 메뉴판이 눈에 들어오는데 심지어 공깃밥 한 그릇에 3,000원까지 받는 식당도 있습니다. 2,000원으로 한다면은 진짜 밖에서 먹는 밥은 못 먹지 않을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소비지수는 한 해 전과 비교했을 때 1.4% 감소해 19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매출 하락은 현실화되고 있는데 전기, 가스비, 인건비, 농산물 가격 등 비용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 이상 줄어가지고 뭐 다들 힘들다고 그러지. 미나리가 보통 뭐 한 박스에 3만 원, 2만 원 하던 게 지금 6만 원, 7만 원 달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등 가파르게 위축되고 있는 건설업 경기도 반등을 노리는 우리 경제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살인적인 물가에 소비가 꽁꽁 얼어붙은 모습이지만 늘어나는 수출에 힘입어 경기가 되살아날지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채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다다른 건 물론 부모 세대, 그러니까 50대마저 넘어섰으니까요. 집을 사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은 건데 하지만 고금리로 연체도 늘면서 이게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자금 대출을 통해 신혼집을 구매한 34살 조모 씨.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대자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평생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에 거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연초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렸다가 갑자기 이게 또 23년도 중반쯤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총 6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고요. 이처럼 내 집 마련에 나선 젊은 영끌족이 늘면서 부동산 매매 현황도 바뀌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2030의 아파트 매수는 전체의 31%를 차지했는데 30대 매수 비중이 40대를 추월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20, 30대의 빚도 늘고 있는데 실제 3년 사이 대출 증가율이 2030 세대가 가장 많았고 가계대출 비중에서도 50대를 앞섰습니다. 문제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소득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젊은 층이 버틸 힘이 약해지며 연체율 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막막하죠. 일반 회사원 입장에서 앞으로 4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파트 빚이 이제 40년 동안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실제 올해 7월까지 빚을 못 갚겠다며 채무조정 신청 인원 중 2030이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건전한 투자, 저축을 해야지만 이것이 자본 축적을 통해서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제 성장 동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전문가들은 청년 임대주택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 빚을 내 주거를 해결하는 분위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1.2m에 달하는 쓰나미가 관측됐고 인근 연안엔 쓰나미 경보도 내려졌죠. 이 지진 영향이 우리 동해안에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상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도가 높게 치더니 마을 전체가 강하게 흔들리고 도로에는 균열이 갔습니다. 사무실과 집안 집기들은 바닥에 나뒹굽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시카와현 일부 지역에서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이시카와현 일부 해안엔 1m 20cm의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이시카와현 곳곳에서는 화재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原子力発電所をはじめ原子力発電所については現時点で異常がないことが確認をされております. 일본 기상청이 쓰는 지진 강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흔들림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일본은 진도를 10단계로 나누는데 진도 7을 넘으면 사람이 서 있기 힘든 정도를 뜻합니다.
가구 대부분이 넘어지고 타일이나 창문이 파손될 수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지진 직후 우리 기상청도 동해안 일부에 지진 해일이 도달해 해수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지난해 정찰 풍선 사태로 시작해 최고조에 달했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와 미 대선 결과 등이죠. 허베이성 정딩현에서 윤석철 특파원이 이 변수 3가지를 정리해서 보내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허베이성 정딩현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40여 년 전 이곳 정딩현에서 공직 생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최고 권력자로 올라서 3연임까지 성공한 시 주석에게 지난해는 미중 갈등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연초부터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에 침입했다 격추당하면서 양국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And I want to compliment our aviators who did it, and we'll have more to report on this a little later. Thank you. 이후 미국은 대중국 첨단 기술 통제로, 중국은 전략 광물 수출 통제로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우발적 충돌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결국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We have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that competition. 但是只要双方坚持相互尊重、和平共处、合作共赢，完全可以超越分歧，找到两个大国正确相处之道。 올해 미중 관계의 변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다음 주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 결과 친미 정권이 계속되느냐, 친중 정권으로 교체되느냐에 따라 양국 관계가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에 중국 접근을 막겠다는 디리스킹의 강도가 세질수록 중국의 반격도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연말 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할 경우 대중국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중 관계는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허베이성 정딩현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새해를 맞아 첫 인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1월 1일 0시에 태어난 아기는 누구였을까요? 또 새해 첫 KTX 열차엔 누가 몸을 실었을까요? 새해 첫날 우리 이웃들의 모습을 이시열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2024년 새해둥이가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2024년 1월 1일 0시 3.16kg 아들을 무난하게 출산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난임을 극복하고 결혼 12년 만에 얻은 소중한 아기이기에 아빠는 감회가 더 남다릅니다. 아웅이가 주위를 좀 더 따뜻하게 돌보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착한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두운 새벽이지만 새해 첫날을 맞은 청과물 시장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분주합니다. 상인들은 새해 경기가 좀 더 나아지길 희망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24년도에는 경제가 아주 잘 풀려서 잘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서울 여행을 온 부자는 부산으로 내려가는 첫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산에서 광주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아무쪼록 이제 혼자 가니까 뭐 실수를 하더라도 차곡차곡 준비를 해가면 믿으니까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첫날인데 처음처럼 올해 마지막까지 승객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새해 카운트다운을 보러 모여든 시민들도 각자의 소망을 빌어봅니다. 내년에는 꼭 잘 알려진 기업에 멋지게 취직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 화이팅! 갑진년 첫날을 연 사람들. 새해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외쳐봅니다. 갑진년 새해 화이팅!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2024년 올해는 파리 올림픽이 열리죠.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을 위해 국가대표 선수들은 새해 새벽부터 뛰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파리 올림픽에서 그 성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규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이곳은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국가대표 선수촌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의 하루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둠을 뚫고 하나둘씩 트랙에 모인 선수들이 영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푼 뒤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기 후 숨 돌릴 틈 없이 체력 단련 훈련이 이어집니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부진을 면치 못한 유도 대표팀은 상의까지 벗어던지고 각오를 불태웁니다. 지을 수 없는 자신감을 만들어서 시합에 나갈 생각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꼭 금메달 따겠습니다.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대표팀은 종합 16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고 1984년 LA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6개의 금메달로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팀의 세대 교체라는 희망을 받고 그 선봉에 선 수영 황선우가 황금 세대로 파리올림픽에서 감동과 열정의 드라마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2024년이 푸른 용의 해라고 이제 하는데요. 또 이제 저도 이제 용처럼 펄펄 날 수 있게 이렇게 남은 7개월 동안 잘 준비를 해서 1924년 올림픽 이후 정확히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파리올림픽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승리에 대한 열망과 남은 7개월간 흘릴 땀과 노력이 파리올림픽의 메달색을 결정합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품은 우리 선수들이 외칩니다. 원팀!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도 큰 추위는 없었는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을 비롯해서 이번 주 내내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밤사이에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에 1cm 정도,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오늘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의 영향으로 지진해일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춘천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체로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3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부산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